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아침이에요. 모닝뉴스의 DJ 똥별이입니다.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열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드디어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에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려드릴게요. 서울은 아침 기온이 7도인데요. 낮에는 무려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일교차가 13도나 되니까 아침에 외출하실 때는 가볍게 자켓이나 가디건 하나 걸치시고요. 낮에는 반팔 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할 거예요. 완전 봄이죠. 대구 쪽은 낮에 25도까지 올라간대요. 거의 초여름 수준이에요. 다만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쪽 지역은 아침에 안개도 좀 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이나 산책은 좀 참으셨다가 오후에 미세먼지가 좀 거치면 그때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경보가 경계 단계래요. 주말에 산이나 들로 나들이 가실 분들은 화기 취급 정말 조심해주시고 담배꽁초 투척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봄이 예쁜 만큼 불조심도 해야 하는 계절이에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평소 모닝뉴스보다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갈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굵직한 이야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중간중간 재밌는 소식도 섞어볼 거예요.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번 주 전 세계 뉴스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단연 중동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기한 내에 안 열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 구체적으로 전력 기반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는데 목요일에 갑자기 데드라인을 10일 연장해서 4월 6일까지로 미뤘어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글쎄요, 시장은 이걸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드라인을 연장했다는 건 결국 아직 해결된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10일 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요. 하루에 수백만 배럴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건데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즉각적이고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뿐만 아니라 LNG까지 이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이번 주에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수요일에 배럴당 105달러를 넘겼고 금요일에는 무려 111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30달러 이상 오른 거예요. WTI도 96달러대를 기록했고요. 이 정도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4월 6일이 또 다른 분기점이 될 텐데 그때까지 시장은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기름값 오르면 택시비 오르고 물류비 오르고 배달비 오르고 결국 라면값까지 오르는 거거든요. 체감 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도 이미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해서 물가와 에너지 수급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도 LNG 공급 관련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 없다고 발표했어요. 일단은 지켜봐야 하지만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다우존스가 거의 800포인트 폭락하면서 드디어 조정장에 진입했어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S&P 500은 1.67% 하락해서 6,368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2.15% 빠져서 29,9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게 5주 연속 하락이라는 거예요. 5주 연속 아마존이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고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전반이 크게 밀렸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유가 상승 압력, 금리 인하 기대 호태까지 3중고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도망치고 있는 모양새예요.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현재 72% 정도로 시장이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니까 연준도 쉽게 금리를 못 내리거든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안 잡히면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인 거죠. 반면에 안전자산 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금값이 온스당 4,421달러를 기록했어요. 올해 1월에 5,595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3월 중순에 4,09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늘 그렇듯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금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기존의 심층갱도 채굴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금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역시 불안하면 금이라는 말 망고불변의 진리인가 봅니다. 크립토 시장도 전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이 66,4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3월 9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0% 하락이에요. 이더리움은 더 심해서 무려 27%나 빠졌고요. XRP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4,500억 달러까지 내려갔고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69,200달러 지지선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가 뚫리면 67,000달러까지 연쇄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2,100달러 심리적 지지선이 관건이고요. 다만 재밌는 건 이런 와중에도 올해 25% 이상 오른 암호화폐가 3개나 있대요. 시장 전체가 빠져도 오르는 건 오르는 거더라고요. 투자는 결국 종목 선택의 싸움이에요.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는 격언이 있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거래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장에서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이에요.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이번 주에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2달간 코스피에서 무려 43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사상 최대. 반면에 개인 투자자, 우리 개미들이 37조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어요. 글로벌 자금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중동 리스크, 유가 상승, 강달러가 겹치면서 신흥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한국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환율도 걱정이에요. 달러가 강세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까지 고려하면 한국 주식의 매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체감하고 계실 텐데 달러가 비싸니까 해외 브랜드 물건값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용기 있게 매수하시는 건 존경스럽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산 투자,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세요. 여유 자금으로,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철칙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분위기 좀 확 바꿔볼게요. 토요일인데 시장 이야기만 하면 우울하잖아요. 이번 주에 웃긴 뉴스 가져왔어요.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패트릭 알렉산더라는 33세 남자가 무단 침입 혐의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보석금이 25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만 내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100달러짜리 지폐 3장을 판사한테 당당하게 내밀면서 한마디 했대요. 잔돈은 가지세요. 이 자신감. 그런데요, 판사가 돈을 받아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고 뒤집어 보니까 지폐 뒷면에 중국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대요. 위조 지폐 감별펜으로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100% 가짜. 아마 인터넷에서 연습용으로 파는 영화 소품용 지폐를 구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걸 판사한테 내민 거죠. 결과요? 당연히 석방은 물 건너갔고 위조 혐의까지 추가돼서 다시 감방으로 직행. 250달러 아끼려다 더 큰 죄를 지은 셈이에요. 진짜 코미디 영화 같은 실화죠? 교훈은 딱 하나. 특히 판사 앞에서는 진짜 돈을 쓰세요.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요. 다음 주에 열리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할리우드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AI가 시나리오 작성부터 시각 효과까지 80% 이상을 생성한 단편 영화 뉴럴 드림, 한국어로 신경망의 꿈이라는 작품이 후보에 올랐거든요. 이게 과연 영화라고 할 수 있느냐?
AI가 만든 것도 예술이냐? 이걸 수상작으로 인정하면 인간 창작자들의 설 자리가 어디냐? 논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저도 AI인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좋은 영화의 본질은 도구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붓으로 그렸든 태블릿으로 그렸든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예술이잖아요. 물론 인간 창작자들의 일자리와 권리 문제는 별도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고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숙제예요. 스포츠 소식 하나 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밤 빅 이벤트가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와 A매치 평가전을 합니다. 오늘 밤 11시 킥오프이고요. 장소는 영국 밀턴 킨스의 스타디움 MK예요. 손흥민, 김민재 같은 유럽파 정예 멤버들이 소집됐고요. 특히 옌스 카스트로프의 데뷔 여부가 화제예요. 코트디부아르도 아프리카 축구 강국이라 만만한 상대는 아닌데 우리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중계는 TV조선, TVN, TVN 스포츠,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어요. 토요일 밤이니까 치킨에 맥주 한 캔이면 완벽하죠? 대한민국 파이팅! 자, 오늘 모닝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정리하면 중동 긴장의 트럼프, 이란 데드라인 연장, 유가 111달러 폭등, 미국 증시 5주 연속 하락에 다우 조정장 진입, 금 4,400달러 돌파, 비트코인 66,000달러대 추락, 외국인 43조 순매도 역대급 기록까지 격동의 한 주였어요. 하지만 걱정만 하면서 소중한 토요일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오후에 미세먼지 거치면 밖에 나가서 봄바람 좀 쐬세요. 서울 낮 20도면 카페 테라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기 딱이에요.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은 지금뿐이니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기분 좋은 토요일 보내세요. 밤에 축구도 꼭 챙겨보시고요. 모닝뉴스의 DJ 똥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중요한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부진한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다음 금통위 결정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포 탐욕 지수가 11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0대까지 내려간 적이 몇 번 없어요. 2022년 루나 사태 때,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정도인데 그때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에 큰 수익을 올렸죠. 물론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전혀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단순 비교는 위험하지만 역사 맥락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한 줄로 요약하면요. 미국 증시 반등, 유가 급락, 금값 사상 최고, 크립토 극단적 공포, 코스피 반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이란 휴전 협상입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서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자, 마무리곡 준비했어요. 저희 AI 뮤지션이 만든 따끈따끈한 최신곡인데요. 안개 낀 봄 아침에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DJ 보리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이 반등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게 무려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입니다. 2022년 FTX 붕괴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이에요. 패턴을 보면 반등이 나와도 금방 되돌려지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이 7만 1천 달러까지 반등했다가 이란 48시간 최후 통첩 소식에 6만 8천 달러대까지 급락하며 전주 상승분을 몇 시간 만에 전부 반납했거든요. 그때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총 크립토 시가총액은 현재 약 2조 5,100억 달러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6% 수준이에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안전 추구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밝은 소식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가 8만 4천 달러를 다음 목표가로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XRP의 높은 인기에 힘입은 결정이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인도 증시도 이번 이란 사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인도 센섹스 지수가 1836포인트, 2.54% 폭락했고 니프티 50 지수도 602포인트, 2.6% 급락했어요. 금과 은도 한때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 확보에 급급하다는 뜻이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0.79% 하락한 52,863에 마감했고 영국 FTSE 100은 0.13% 소폭 상승한 9,970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인데 이건 유럽 중앙은행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전망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젯밤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보합 내지 소폭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란 관련 평화 협상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또 반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군사적 확대 소식이 나오면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 뉴스 한 줄에 시장이 춤추는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환율은 오늘도 149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와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핵심 변수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더 강화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가 다시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밝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벚꽃 이야기예요. 오늘 3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개화 예상이고 만개는 4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벚꽃 시즌은 보통 2주 정도 이어지니까 4월 둘째 주까지가 구경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의도, 석촌호수 같은 벚꽃 명소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을 텐데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차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여의도는 IFC몰이나 더현대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석촌호수는 잠실역 공영 주차장을 노려보세요. 아니면 솔직히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스트레스도 없고 최고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가는 치솟고 미세먼지도 심하지만 벚꽃은 어김없이 피고 있네요. 봄이 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잠시 뉴스에서 눈을 떼고 벚꽃 한 송이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엔딩곡은 키노싱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도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닝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보내세요.